유시민 신간이면 광고 안 해도 잘 팔리지 않나? 과학이면 덜 팔릴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이 영상의 역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제 이메일을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신간 광고 영상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유시민 신간이면 광고 안 해도 잘 팔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과학이면 좀 덜 팔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의 한국 현대 문과생 역사를 살펴봤을 때 청춘의 독서에서 과학을 읽은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문과와 과학이라는 접점 없는 두 가지로 신간을 내셔가지고 골머리를 썩었던 항소이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 책 어떻게 읽었는지 리얼한 후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띠지에 들어갈 문구가 요게 아니라 이 문장이었어야 합니다. 문과들은 철학의 향기에 끌린다. 수학과 관계가 있지만 수학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어떠세요? 찔리는데 막 끌리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저도 문과 출신으로 과학책을 좋아해서 몇 권 읽어봤는데요. 과학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밑줄을 그었던 곳들은 핵심을 잘 설명했던 문장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과학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인문학적 성찰, 막 지혜로운 문장 이런 거를 좋아해서 문줄을 쳤거든요. 반대로 이 책은 문과생 베이스인 작가가 과학을 공부해가는 이야기인데요. 문과생인 저에게 어떻게 읽혔을까요? 보통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그 과학 교양서들을 보면요, 순서가 다들 정해져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원자가 생겨났고 이 원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리학으로 시작을 해서요, 칼카나마 아라천리로 이어지는 화학으로 이제 원자들이 어떻게 짝짝꿍을 했는지 이야기를 확장을 해 나가다가 탄단지를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에 대한 생물학을 설명을 해주고요,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에 대한 천문학으로 확장되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반대로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뇌과학이랑 천문학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서야 양자역학과 수화학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후기를 읽어보니까 문과생에게 딱 맞는 접근 방식으로 과학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비트셨대요. 저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제가 과학책을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양자역학, 원자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세계관의 혼란이 와요.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 세계를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히 뭉쳐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이루고 법칙들이 있는 건데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확률을 계산하고 있지 않나, 이게 분명히 알갱인데 이런 움직임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지 않나. 나는 과학이랑은 아닌가 봐. 애초에 시작부터 어려워져서 막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뇌과학은 이제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언어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과학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이 순서를 바꾸신 게 특이하면서 매력있고 이런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시민스럽다라는 겁니다. 일단 표현도 되게 유시민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탄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탄소는 유능한 중도여서 성공했다. 중도는 좌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원칙을 지녔지만 독선에 빠지지 않는다. 아니, 누가 탄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과학자인 곽재식 교수님이 화학을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한 부분을 보면요, 탄소는 원소들의 황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를 이용하면 다양한 물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내기가 무척 편리하기 때문이다. 정말 이 결이 다르죠. 이게 문과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과학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혹은 떠올랐던 이 현실의 논쟁이 될 수 있을 법한 이슈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참 유시민스럽다라는 매력이자 개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섭이라는 걸 설명을 하시면서 학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성취를 더 넓힐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밝히는 내용이라거나, 다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신이 보건복지부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점으로 바로 이어지시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독서의 한 결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작가의 개성이 정말 생생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전히 과학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원데이 클래스 한 번 듣고 갑자기 도자기 장인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 공부가 필요하고 처음 만나는 잘 몰랐던 분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과학 독서를 통한 과학 공부를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과학책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역주행을 좀 하는 책들이 몇 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오늘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